트럭의 이슈와 뉴스를 모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카링TV 큰차 뉴스의 정욱진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전기 트럭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최근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40톤급 대형 전기 트럭을 선보였고요. 중국의 BYD 1톤 전기 트럭이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GS글로벌이 수입원이고 판매처인 것 같습니다. GS그룹 계열인 것 같은데 GS가 중국의 BYD 자동차, 승용차만 갖고 오는지 승용차도 갖고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내버스는 들어와서 많이들 다니고 있죠. BYD 모델이요. 자, 1톤 T4K 모델은 4월 6일날 언베일링 행사를 시작으로 계약을 받고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터 EV, 본거 EV의 대항마가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매력과 대기 수요가 많지 않아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펙 또한 나쁘지 않아요. 또한 타타데오 승용차도 25년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1톤 내연기관의 트럭 시장은 현대가 독점을 했습니다. 준준형 트럭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전동화 모델로 가면서 더 이상 너네에게 1톤 트럭 시장 줄 수 없어 라는 타타데오의 야심찬 계획이자 또한 BYD의 차량에 1톤 전기 트럭이 들어옴으로써 각축전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주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차량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BYD T4K 1톤 전기와 포터 EV 1톤 전기 트럭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출고 가격부터 먼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캡 롱레인지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슈퍼캡, 그러니까 슬리퍼캡 차량밖에 T4K는 없습니다. 출고 가격은 4,669만원, 풀옵션 차량이죠. 근데 포터2나 본고 3 EV 같은 경우는 뭐 4,365만원, 4,060만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최대 4,55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T4K가 살짝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제일 위에 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포터 EV나 본고 EV보다는 가격은 비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차지만 더 비싸요. 가격이 포터 EV랑 본고 EV보다. 자, 이 부분에선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나 출력과 주행거리 면에서는 T4K가 살짝 앞섭니다. 포터 EV는 211km, T4K는 246km 상온에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옵션 면에서는 또 살짝 포터 EV나 본고 EV가 앞섭니다. 앞선다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2L 옵션이 필요하신 분은 T4K를 구매하시면 되고, 차선 유지 장치가 필요하시는 엘카스 기능이 필요하신 분은 포터 EV나 본고 EV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V2L보다는 엘카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 시승차가 생기면 보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포터 EV와 본고 EV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계 전기차 판매 1위죠. 중국의 BYD, GS글로벌이 정식 임포터가 되어 수입하고 판매하고 AS까지 오토오아시스 전국 매장들을 AS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 런칭 행사장에서 보니까 판매는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글로벌과 카카오 모빌리티, 오토오아시스 등이 손을 잡고 앞으로 BYD 차량을 판매하지 않을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T4K는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에 12.8인치 큰 모니터, LVM 모니터가 있는데요. T맵을 또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EV 전용 내비게이션에 AI 음성 인식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적재함 사이즈도 T4K가 살짝 앞섭니다. 가로, 세로 모든 면에서 사이즈가 조금 더 T4K가 넓은 걸 볼 수 있고요. 슬리퍼캡 공간도 뒤쪽에 공간이 제가 1톤을 탔을 때 포터 EV보다는 뒤쪽 공간도,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지 않나 라는 캡 사이즈 공간도 뒤쪽이 뭐 가로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로로 봤을 때 운전석 뒤쪽 부분의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것 같다라는 거는 확연히 제가 실내를 한번 타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시승차가 생긴다면 주행 감성과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본고인지 포터인지 T4K인지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BYD가 뭐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현대그룹을,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 정도로 외관 디자인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또한 1톤 상용차 시장은 트럭 시장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시장이에요. 연에 20만 대 정도의 마켓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작년에 전기 트럭만 약 한 3만 5천 대에서 3만 7천 대 정도의 전기 1톤 트럭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 트럭 판매량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1톤에서는 아마 전기 트럭이 앞으로 디젤보다는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힘도 좋죠. 1톤 디젤이 130마력대인데 전기로 가면 180마력대, T4K는 190마력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트럭을 점점 한번 타보신 분들이 다시 또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은 뭐 크게 장거리 운행하지 않고 한다면은 디젤의 달달거림보다 전기의 부드러움을 갖고 타지 않을까. 단 주행거리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약 한 400km대, 우리 승용차처럼 최근에 EV9 뭐 500km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포토도 그 정도로 대준다면 물론 가격은 올라가겠죠. 주행거리가 느는 만큼. 그렇지만 그런 차량이 나오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판매 잘 될 것 같은데 주행거리 500km 나오는 포터 봉고 EV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포터 EV는 지금 대기 수요가 1년, 봉고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T4K는 뭐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내후년이군요. 25년도에 타타데우에서도 1톤 전기 트럭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디젤 내연기관 없이 바로 그냥 전기로 간다고 합니다. 타타데우의 전기 트럭, 1톤 전기 트럭까지 25년이 되면은 1톤 전기 트럭 시장도 박 터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주행거리 좀 늘겠죠. 다시 볼보 전기 트럭 40톤급 트랙터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대형 트럭의 전기라, 아하, 글쎄요. 자, 현대상용차는 아직까지 전기와 수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형 트럭, 준중형 트럭, 그 다음에 준대형 트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피스급은 전기로 갈지 수소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형 트럭은 수소로 포커스를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트럭은 전기 트럭을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수소로 쭉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볼보 트럭이 대한민국 이러한 시장에 수소 생태계 시장에 과연 전기 트럭을 가져와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자, GS 글로벌의 BYD 1톤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이미 인증이 끝난 것 같고요. 볼보 전기 트럭 40톤급 대형 전기 트랙터이죠. 6x2 모델인데 6x2일 것 같아요. 4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독일 IA 현장에서 본 트랙터는 다 4x2 모델이었는데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6x2 트랙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FH 모델이고요. 차후 FM 모델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나 볼보 전기 트럭 당장 이 대형 전기 트랙터를 판매할 수는 없어요. 40톤급 전기 트랙터는 아직까지 인증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볼보에서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내야 되죠. 근데 과연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 자, 여러분들 뭐 수소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4억에서 4억 5천 지원금을 받고도 차량 가격이 약 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트럭의 시세가 얼마일지, 그리고 지원금을 얼마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 트럭커분들이 차량 구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지가 아직 전혀 기준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볼보 전기 트랙터가 그런 기준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인증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또한 대한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 생태계에서 과연 인증을 빨리 해줄까라는 살짝 걱정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지켜보면 되겠죠. 올 연말 인증을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살짝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조금도 과연 얼마가 될지, 이 보조금이 적게 나오면은 아마 이 전기 트럭을 구매하실 분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소도 4억에서 4억 5천에 보조금을 받고도 4억이라는 가격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전기 트럭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아도요.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자, 1회 충전 주행거리 좀 늘어나길 바랬는데 그대로 들어왔어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300km 주행거리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트랙터 기준, 컨테이너 트랙터 기준, 왕복, 서울, 부산 장거리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무조건 한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야,
300km의 주행거리는 다소 좀 아쉽습니다. 또 우리 많은 대부분의 트러커 분들이 300km는 부족한데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볼보 트럭 코리아는 31개소 서비스 센터의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비스 센터도 중요하지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야죠. 우리가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충전하고 또 다시 또 고속도로 올리고 이러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볼보 트럭 코리아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다 같이 전기로 가서 야 우리 다 같이 충전소에 투자하자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데, 볼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만트럭이나 벤츠, 뭐 스카니아도 이제 수입 트럭, 전기 트럭으로 간다면은 이 부분을 같이 유럽처럼 충전소를 같이 구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선두주자인 볼보 트럭의 고충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충전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 완속은 8시간에서 9시간 충전했을 때 풀충전이 가능하고요. 급속은 1시간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용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길죠. 승용차에 약 한 5배 정도, 6배 정도의 배터리 셀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충전도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도 트랙터 40톤의 무게에 걸맞는 짐을 실었을 때 300km인 거지, 트랙터 헤드로만은 15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트랙터 헤드 공차 무게가 좀 궁금한데, 보통 뭐 디젤 트럭은 9톤에서 10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스카니아나 벤츠, 뭐 만트럭, 지금 현재 뭐 볼보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기 트랙터로 가면서 배터리 무게 때문에 트랙터의 무게가 제 생각인데 약 15에서 20톤까지 가지 않았을까. 15톤, 20톤만 된다 해도 내가 짐을 실을 수 있는 환경이 5톤, 10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만큼 무게짐, 똥짐이죠, 일명. 똥짐은 실을 수가 없게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공개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적 중량 중요하거든요. 우리 트러커 분들은 그래야 제가 짐을 얼마 실을 수 있는지, 과적이 안 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트럭 저는 응원합니다. 전동화 모델 가야 돼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디젤 트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전기 트럭 누가 타? 수소 트럭 누가 타? 난 그냥 디젤 트럭 탈 건데 타고 싶어도 더 못 타세요. 이제 어차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리 갔다 오느냐 늦게 갔다 오느냐, 어차피 가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전기 트럭으로 이동해 좀 초반에 힘듦을 겪느냐, 충전의 고충을 좀 겪느냐. 그러니까 충전소가 내 근처에 있다면 초반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정 일을 하면서요. 근데 반대로 초반에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내가 이제 지금 타는 트럭을 마지막으로 나 이제 트럭에서 내릴 거야 하는 분들은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트럭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기 트럭을 살지 디젤 트럭을 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볼보 FH 일렉트릭 모델이 내년부터는 판매하지 않을까. 내년에, 올해는 인증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절차 끝나고 충전소 좀 생기면 내년 정도에 구입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짧은 단거리 타시는 분들, 셔틀 하시는 분들, 장거리 분들은 힘드세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뭐 인천 했을 때 500km 넘거든요. 근데 작업지까지 가면 충분히 뭐 600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내지는 2번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타시는 분들한테는 분명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일주일에 4발이 할 거 2발이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우리 셔틀 쪽 하시는 우리 컨테이너 트랙터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차피 가야 되는 전동화 모델의 트럭 생태계,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내 작업 환경과 일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모든 부분을 잘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초반에 보조금 정말 많았는데 지금 내가 4억을 주고 사야 돼. 그때는 뭐 2억만 줘도 됐었는데, 또 이런다면은 또 빨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앞으로 어떤 게 정답인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또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지 정말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타고 있는 디젤 트럭을 법과 규제에 맞춰서 최대한 길게 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좋은 스펙의 전동화 모델을 만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디젤 트럭의 신차는 없어요. 개발도 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도요. 그러다 보니 신차 발표에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토쇼를 가도 디젤 차량 저기 구석에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디젤 트럭을 여러분들에게 신차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점점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전기 트럭이나 전동화 모델을 소개하는 그런 카링T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대 남아있네요. 엑시언트 신형 모델이 전동화 모델과 디젤 모델이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자, 그러면은 엑시언트는 신형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만날 수 있고요. 터타데우에서도 프리마 신형 모델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맥센으로 페이스 리프트하고 끝낼지, 이 부분도 한번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상 카링TV 큰 차들의 뉴스를 전하는 정욱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보 전기 트럭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땐 그랬지라며 디젤 엔진의 감성을 또 그리워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트럭들은 다 이런 소리를 낼 것 같네요.